올림머리를 하는데 90분 이상을 허비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복수의 청와대와 미용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청담동 미용실 정모 원장이 청와대로부터 당일 정오 연락을 받고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 박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위해 계약직 2명을 채용하고 있고 또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머리 손질에 소요됐던 시간은 20여 분이었다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당일 오후 3시 중대본 방문 지시를 내렸고 경호가 출동 준비를 하는 동안 서면 보고를 받으며 머리 손질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안 손님 얘긴데요. 이 보안 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영석인가요? 대통령 경호실 차장이요. 네.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최순실하고 차은택까지 보안 손님이 보안 손님이 처음 들었는데 보안 손님은 예. 대통령 접견 인사 중에 예. 쉽게 말하면 프리패스라 그러죠. 예. 통과하는데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보안 손님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차은택하고 최순실이가 보안 손님에 해당한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진짜 프리패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안 손님의 가장 큰 문제는 경호실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경호실마저도 누가 왔다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가족이라도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안 손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서 보안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게 들락날락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저는 궁금한 게 차은택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대통령과 독대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보안 손님이라고 들어가서 그럼 어디 그 주방 이렇게 구경하고 나왔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오늘은 반찬이 뭔가 이러고 나왔나?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게 뭐냐면요. 이제 이영식 차장이 보안 손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안 예. 손님이 실은 은어입니다. 그건 공식 용어는 아니고, 예. 거기에 이 차은택과 최순실 얘기를 하니까, 차은택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청와대가 구입한 약품 물품 중에서, 뭐, 김경진 의원도 지적을 했었지만은, 예. 탈모 관련한 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프리패스로 들어와서 청와대 돈으로 산 그 약을 또 이 차은택용으로 약을 산 게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갈등조로 지금 거의 완전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대목입니다. 내일 나온대요? 차은택? 막 불출석하는 걸로 지금. 네, 안 안 나올 나올 것 거- 같습니다. 안 나올 지금. 왜냐하면 저희도 그럼 내일 누구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명령장이 가도 소환장이 가더라도 그 구치소 자기 방 안에서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내일이 되게 중요한 청문회 날인데요. 내일이 나올 사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유치원 장시호 오빠 같은 유치원 학부모 모임 가야 된다고 안 나온다 그러고 막 김기춘 실장 전 실장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나와야 나오는 거고 뭐 우병우 같은 경우는 지금 장모집에 있어서 무슨 동행 명령장 내본다 구인 명령 내본다 그러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만 한금 앉아 있고 알겠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그 약품 얘기하셨는데 어제 이거 태반 주사, 백옥 주사, 감초 주사 결국은 처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물론 세월호 당일에 시술한 것은 부인했다. 근데 대통령이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리고 그죠?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 예. 목적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외에 이제 환자로서 그 저 주사를 처방한 다른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의무실장이 얘기하는 것도 계속 의혹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 한 번 더 나와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분 또 괜히 어저께서 들어가서 야단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구치소에 있는 최 씨를 비롯해 최 씨 일가는 국회 청문회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와 언니인 최순득, 조카 장시호, 박원호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은 공황장애나 수술 부작용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시호 씨의 오빠인 장승호 씨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다며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국회 청문회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우 전 수석의 장모,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 등은 아예 출석 요구서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동행 명령장 발부는 물론이고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 벌금 위주의 경고성 처벌이 아니라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는 의회 모독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을 막기 위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일각에서는 구속된 최 씨 등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구치소 현장 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이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1차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최순실, 정유라 모녀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수감 중인 최순실 씨와 최 씨의 언니 순득 씨, 그리고 조카 장시호 씨 등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딸 정유라 씨 또한 여전히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독일 남서부 지역에 있는 카르스루헤라는 도시인데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있던 주택에서 바로 이곳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31만 명의 이 중소도시는 프랑스와 스위스 등 인근 나라로 이동하기 좋은 교통의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본인과 가족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들썩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칼스루에 있다. 칼스루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저보다는 우리 앵커분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있었던 곳에서 불과 한 50km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지죠. 아마 이제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통이 유리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튀겠다는 거잖아요. 상황 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은신할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정유라 씨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지금 교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보디가드가 옆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이 어디서 나죠, 근데?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 전에 받은 돈이 있지 대출받은 게 않겠습니까? 있잖아요. 아, 네, 그래요? 독일 레슨을 그래서. 통해 가지고 그렇죠. 받아놨잖아요. 네. 그 돈으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 입장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게 어떤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가 엄청나게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그냥 뭐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고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교민들이 눈에 띄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식당에 가서 보디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칼스루헤라는 도시가요, 교민이 적게 살아요. 그렇죠. 이게 슈투트가르트 옆에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130, 슈투트가르트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슈투트가르트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이 방학 되면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칼스루헤는 사실은 큰 대학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뭐 그렇게 유난히 무슨 공장이 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교민들이 일단은 다른 지역보다 적다. 유학생도 뭐 거의 없고, 그리고 이 공장도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한국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여기 갔을 거고, 교통의 요지라면 더 밑으로 내려오면 진짜 그 프랑스 꼴마가 지금 칼스루에서 나온 데서 제일 가까운 프랑스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슈타스부르크하고 꼴마나 아니면 바셀 지역으로 더 가까운 지역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교민이 적기 때문에 눈에 안 띌 것이다. 근데 좀 이런 약간 생각이 좀 이상한 들어요. 대목도 예. 있는데 그렇게 교문이 적어서 칼스루헤까지 갔다면 끝까지 좀 신변을 감춰야 될 텐데, 지금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유라의 행적을 보도하는 내용들은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이 한인 식당이거든요. 한국인 식당으로 또 한인 식당은 또 간다는 자체가 이걸 뭐 대담하다고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뭘 피해서 곰탕 먹으러 가고선, 갔겠죠. 예, 그러니까 또 가서는 한국식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한인 식당에 또 가는, 이걸 담대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이런 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본인은 믿는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지금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하거나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머니 쪽에서 뭐 변호사를 통해서라든가 누군가가
계속 한국 상황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걸 업데이트 해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전국이 이렇게 될 거고 대통령이 뭘 할 거고 뭐가 어떻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걸 다 통제하고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너는 돈을 잘 지켜라. 이러면 여기서 돈을 잘 지키고 있을 수 있겠죠. 돈이 어디서 났나 이런 의문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뭐 조순재 씨라든가 뭐 그 최순실 씨의 이복 형제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뭐 최태민 씨가 과거에 재산을 많이 남겼다. 그 중에 일부는 외국에 빠져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얘기는 뭐 이거는 이제 풍문이죠. 사실 흘러다니는 얘기지만 최순실 씨가 최태민 씨가 했던 수법을 다 이어받아서 재단과 뭐 또 다른 돈을 챙기는 법을 잘 배웠다 이러는데 저렇게 재단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저 사람이 과연 개인적인 이권을 개입하면서 돈을 안 챙겼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돈을 또 따로 이렇게 챙긴 게 있으면 그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외국에 보냈다면 저기서 계속 이제 스위스도 가깝고 하니까 돈도 많고 또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걸 케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유라라는 나이가 많지 않은 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통제하에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착각을. 근데 뭐 어쨌든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입건을 아직 못한 상태거든요. 최순실이나 지금 구속 입건이 된 상태인데 참고인입니다. 만약에 부른다면 임의로 온다면 가능한데 본인이 끝까지 거절한다면 입건을 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예. 입건을 한다 하더라도 체포를 많이 하려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거절한다 그러면 범죄인 뭐 인도 조약이라든지 송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어렵지 않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저렇게 밥 먹으러 막 돌아다니면 검찰 수사관이 나왔던 정보 쪽에서 따라가서 같이 옆에서 먹기는 먹을 것 같아요. 뭐 먹고 있는지도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접해서 보고만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범도 인도 요청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데려와야 될 텐데 당연하죠.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검찰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들여오면 최순실도 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칼스루에 일단 근데 카를스루에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칼스루에가 정확한 발음인데 이 카를스루에라고 해서 저도 이게 어딘가 그래서 봤더니 칼스루에였어요. 네, 우리